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슈퍼 SUV 우루스의 고성능 버전인 퍼포만테를 보러 왔습니다. 이 퍼포만테는 기존 우루스 대비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후면부에 위치한 아크로포빅 배기입니다. 기존의 머플러가 이 배기 소리를 줄여주는 반면에 이 아크로포빅은 출력을 최대치로 증폭시켜주면서 이 황소의 울음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람보르기니는 기본 라인과 약간의 고성능 버전인 에보 그리고 퍼포만테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우루스가 고성능 버전이라니 진짜 성능이 궁금한데요. 일단 이 우루스 퍼포만테를 보시기 전에 이 전 세계적으로 SUV 돌풍이 불고 계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최근 슈퍼카 브랜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을 시작으로 벤틀리 벤테이가 그리고 4도어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페라리까지 프로 상계를 출시한 거 보면 이 SUV 인기가 다시 한번 실감이 나는데요. 그 인기의 중심지에 선 모델이 바로 오늘 보여드릴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입니다. 우루스 퍼포만테의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기존 우라칸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프론트 범퍼와 후드에 탄소 섬유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컬러라든지 이런 색채감이 기존 우루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고성능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어 인테이크 쪽 여기 형상을 보시게 되면 기존 우라칸보다 확실히 좀 넓어져 가지고 이 공기 흐름이 좀 원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트는 기존 우라칸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드가 가장 이 퍼포만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카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 흠이? 요거 하나하나도 이 공기 흐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정말 독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엔진 열을 한 번 더 식혀줄 수 있는 후드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이 고마력 고성능 엔진을 냉각을 잘 식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운포스 또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측면에도 카본 소재가 곳곳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휀다 쪽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도 쭉 여기 사이드미러까지 계속 들어있는데요. 일단 휠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량 단조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22인치와 23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구경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한눈에 봐도 고성능 차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라칸 퍼포만테 같은 경우는 기존 우라칸은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퍼포만테는 에어서스 대신 강철서스를 이용해서 전고를 약 20mm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포스를 좀 더 증가시키고요. 또 이제 이 리어 떨어지는 이런 라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의 경우에는 전용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우루스 대비 다운포스가 약 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위쪽에 한 번, 아래쪽에 또 한 번 이렇게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어 범퍼에도 탄소 섬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던 이 아크로포빅 배기 머플러, 이런 머플러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배기 같은 경우는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그을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에 있어서도 강하기 때문에 고성능 고마력 차량에 굉장히 적합한 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공이 조금 어렵고 또 단가가 다른 머플러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아크로포빅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에서는 기본으로 적용해 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슈퍼카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체 무게도 중요하지만 휠이라든지 타이어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우루스 퍼포만테 같은 경우에는 22인치와 23인치 경량 단조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량 단조 휠 같은 경우는 달리는 슈퍼카에 보통 적용이 많이 되는 소재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만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는데도 정말 가벼워요. 한 체감상으로는 500g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렇게 가벼운 휠이 들어가 있으니까 빠르고 직관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게 해외 사양이라 가지고 우측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은 이 퍼포먼테 전용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옵션 선택 시에는 가죽 시트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런 레드 포인트의 손잡이라든지 이런 도어 트림, 이런 카본이 들어간 도어 트림 같은 것도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프롭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를 보시게 되면 이 람보르기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진 셀렉터, 이 부분도 카본으로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는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 무광 블랙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퍼포먼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랠리 모드가 추가가 되어서 총 4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드라이브에 있었던 거랑 동일한데 이 랠리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은 더티 랠리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이브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륜 구동 기반 4륜이긴 하지만 이 구동력을 조금 더 후륜에 배분을 해줌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접지력까지 높인 그런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루스 퍼포먼테의 전용 디자인은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트라든지 시트 백포팩 그리고 이 루프 라이닝 같은 경우도 이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기존 우라칸하고 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프 라이닝도 모조리 다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가죽보다 이 무게가 한 50% 정도 가볍고 또 이제 내구성도 좋으면서 UV, 햇빛에도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카에 많이 적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그 외에 이런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은 신차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이 슈퍼카 하면은 조금 이런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같은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디지털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에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은 콘솔 박스 어떻게 여는 거죠, 이거? 일반적인 콘솔 박스하고 조금 다른 모양인가 봅니다. 일단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이 우루스 퍼포먼테의 운전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자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몸에 착 맞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알칸타라와 카본 이런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족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람보르기니를 가장 최근에 봤었던 게 우루스 말고 우라칸 모델인데요. 보통 이제 슈퍼카 하면은 좀 차체가 낮다 보니까 이 승하차시 굉장히 불편해서 특히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해서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이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SUV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한 준대형, 중형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냥 데일리카로 탈 수 있으면서 뭔가 나 오늘 좀 달리고 싶다 그럴 때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보통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2도어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없어서 이 공간에 있어서는 많이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는 뒷자리를 앉았을 때 생각보다 좁지는 않습니다. 이 레그룸이 제 기준으로 한 주먹 3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슈퍼카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소 타고 다니는 중형 SUV나 준대형 SUV보다는 좀 공간이 적기는 하지만 이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 에어벤트와 여기 충전 단자 이런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C타입과 또 이제 C거잭 충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움직일 수가 없는 4인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타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V8 트윈 터보 엔진의 4.0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유 캡마저도 이 람보르기니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우루스 퍼포먼테는 V8
V8 트윈터보 4.0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RS Q8과 이 엔진을 공유를 하는데요. 엔진룸을 열어보면 야, 딱 이 8기통답게 V8 로고가 딱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동 8단에 기본적으로 AWD 4륜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테 같은 경우는 666마력에 이 87.6토크를 발휘를 하는데요. 기존 우라칸보다 마력은 16마력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제로백은 3.3초라서 기존 우라칸보다 한 0.8초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슈퍼카 하면은 이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후드에 있는 이런 것까지 좀 방역을 신경을 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람보르기니의 최초의 SUV 우루스의 고성능 버전인 퍼포만테를 관람하였습니다. 일단 내외장 디자인 면에서는 기존 우루스보다 한층 더 스포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국 기준으로 가격은 한 3억 4천에서 4억 사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대로만 봤을 때는 기존 우루스보다 약 1억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성능 면에서 막 큰 변화가 없어서 이거 좀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내외장 곳곳 전용 디자인과 여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과 함께 이 쏘는 맛까지 즐길 수 있는 고성능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차는 직접 시승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차 하루빨리 시승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